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여백 계산입니다. 여백 계산하는 거고요. 이제 요게 이제 여백은 문서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ITQ 한글이라는 자격증 시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ITQ 한글이라는 자격증 시험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키보드에서는 F7,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여백이라든지 종이 같은 거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F7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글. 일단 한글 문서에서 F7. 이미 요거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좀 요거는 ITK 한글 시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0, 10, 이게 다 10, 10, 양쪽 11입니다. 그래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왼쪽 10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11입니다. 이거는 이제 F7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 다 하는 거 연습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용지 방향이 있죠? 보통 기본 디폴트가 세로입니다. 종이를 이렇게 쓰는 거. 근데 만약에 종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가 A4 용지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그래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모든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인쇄 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다 A4 용지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렇고요. 요거 아래 한글도 A4로 되어 있습니다. 엑셀도 A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A4 용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A4고요. 그래서 210에 297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다가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네. 아깝게 남아있네요. 하나하나 이제 푸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한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요. 이제 머릿말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가 여백이 있어요. 근데 여백보다 더 위에 이렇게 제목을 넣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넣는 겁니다. 이런 글씨. 이런 제목을 넣는 거예요. 얘를 이제 머릿말 기능을 합니다. 머릿말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서 작성한 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니은자 모양 보이시나요? 이 니은자 모양보다 글자 더 위에 넣는 겁니다. 이게 머릿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 쪽 보시면은 여기 쪽에 보시면은 이 머릿말이라고 있습니다. 메뉴 중에 쪽이라고 있고요. 메뉴 머릿말이라고 있고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버전이 잘못 열렸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 잘못 열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시면요. 이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머릿말. 이거 누르면 됩니다. 머릿말 양쪽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양쪽 누르고 그러니까 양쪽은 뭐냐면요. 이제 그겁니다. 모든 페이지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쪽, 짝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머릿말이 왼쪽에 있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책 만들 때 있죠. 책 보면은 그 왼쪽 페이지는 머릿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뭐 그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은 같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으로 하고 머리말, 꼬리말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말, 꼬리말에 이거 누르고 만들기.
그럼 자동적으로 뭔가 여기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만 진해지고 나머지가 흐려져요. 이게 머릿말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쓸 거냐면요. 택배 물동량 분석 이렇게 있죠. 택배 물동량 분석이라 쓰겠습니다. 물동량 분석. 그리고 뭐라 되어 있냐면요. 도듬 10 오른쪽 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도듬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 붙여 쓰시면 됩니다. 도듬이라고.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도듬 10포인트 오른쪽 정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말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고요. 여기 밖이라고 있어요. 밖으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다 하시고 반드시 밖으로 빠져나가셔야지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여기 오타가 났다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지금 이렇게 I자 모양이 되는데 여기다 놓으면 이제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머릿말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I자 모양 되죠. 근데 여기다 올리면은 뭐 네오박스가 돼 있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이항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 있다, 여기 이런 모양 바뀌는 거는 여기 머리말이 넣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제 보통 이제 그 문서의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굴림 18 진하게 가운데 있는 써볼게요. 그래서 요걸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다 굴림. 그 다음에 18 굵게 가운데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림 18 굵게 가운데 됩니다. 한글에서는 이제 굵게가 아니라 진하게네요. 한글에서는 진하게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은 다 굵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글 아래 한글에서는 이제 진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헷갈렸는데 굵게가.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래그 하신 다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옛날 신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 두 줄로 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죠. 옛날 신문, 요즘에 신문, 저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신문에 보면은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커서를 얘는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식 가시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커서를 이 앞에다 들고 서식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보이시나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볼 거는 뭐냐면요. 일단 다시 여기서 캡처할게요. 다시 서식 쪽에 서식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얘가 한 줄, 두 줄 먹고 있죠. 얘가 지금 차지하는 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식의 문단 첫 글자 장식 가서 요거 보시면 이제 이게 두 줄, 세 줄, 여백입니다. 그래서 두 줄은 그 글자가 요만큼 두 줄만큼 되는 거고요. 세 줄은 글자가 세 줄만큼. 그 다음에 여백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르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눌러주셔야 돼요. 두 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이 뭐냐면요. 궁서의 노랑이죠. 글꼴이 궁서고요. 면색이 노랑입니다. 이거를 궁서 그 다음에 면색을
노랑.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색깔은 지금 네, 아무 노랑이나 할게요. 근데 실제 시험에 눌러가지고 이 오피스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아무 색깔이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딱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뒷점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요겁니다. 서식 가서 이거 누르시고 바꿀게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줄, 그다음에 궁서체, 연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 글자를 강조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진이 들어가죠. 사진. 그래서 문서에 보시면 사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이제 문서에 보면 이제 사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그냥 네이버에서 캡처할까요, 그냥? 사진은 그냥 네이버에서 캡처하겠습니다. 사진은 네이버에서 그냥 배경사진하고 그냥 캡처할게요. 그래서 아무 사진이나 캡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도 마음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이 문서에다가 요쯤에다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사진에 아무거나 이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그냥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요. 이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요. 사진이 안 가버려요. 이력서 보내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나중에 내 면접 보려고 회사에 서류를 보내야 돼. 아니면 거래처에다가 무슨 이제 내가 제품 사진 같은 걸 보냈습니다. 근데 사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문서에 포함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서에 포함.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버전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림에 보시면요. 이 문서에 포함이라고 체크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에 네, 좀 버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문서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분명히 나는 이제 그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진이 안 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서 보낼 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40에 40입니다. 아, 자르기 기능이 있네요. 근데 자르기 기능은 그렇게 필요할 때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냥 설정 누를게요. 그래서 자르기 기능은 뭐냐면요. 여기 이 그림 누르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얘를 기억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 내의 자체도 사진을 자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그림에 자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기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글 내 자체로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에서 나중에 작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한글 자체 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르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림의 자르기.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40에 40 바깥 여백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40에 40 바깥 여백 왼쪽이란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여기다가 사이즈를 40에 40을 바꿀게요. 40에 40으로 바꾸겠습니다. 살짝. 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지금 다르죠? 보니까 이렇게 되면 보시면 이제 그 완성본을 보시면 사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얘는 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단의 땅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는 이제 사진과 같이 어우러져 있죠. 옵션을 바꿀게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본문과 배치 있나요? 본문과 배치가 있어요. 여기 기본에 본문과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옵션이 어울림. 두 번째가 자지차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프로 글뒤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맨 나비가 네 마리 있죠? 여기 보면 기본에 나비가 네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어울림. 그다음에 지금 옵션이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 차지에서 지금 내가 지금 진상 부리고 있습니다. 다 내 땅이야! 막 이러면서 진상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울려지게 첫 번째 거, 첫 번째 옵션 있죠? 이게 이제 글자랑 어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에 요 본문과 배치라고 있어요. 여기 나비 네 마리가 있는데 첫 번째 나비입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글자랑 글자 옮기면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줍니다. 이게 이제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분모가 같이. 그리고 또 어떤 게 돼 있냐면요. 요 글자랑 사진이랑 너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예제 보시면은 살짝 요만큼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백 캡션 안쪽인가요? 잠시만요. 안쪽인가요? 아, 바깥 여백이네. 바깥 여백. 그래서 여백 캡션 보시면 여기 바깥 여백 보이시죠? 여기다가 왼쪽 2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mm만큼 요거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 캡션에 왼쪽만 2를 주시면 요만큼이 떨어집니다. 왼쪽이.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여기 왼쪽 2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바깥 여백 왼쪽 2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깥 여백 왼쪽 2. 그래서 2mm만큼 이렇게 해서 간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어도 되는데 사진을 이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죠. 요걸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글꼴 이렇게 돼 있죠. 공서 18 하양. 그 다음에 음영색 빨강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색이 뭐냐면은 여기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색깔 보이죠? 이걸 음영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을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옵션이 있습니다. 따로 옵션이 있어서 요 옵션이 뭐냐면요. 이제 글자 모양이라는 거예요. 글자 모양. 단축키는 Alt-L입니다. 얘는 이제 버전이 바뀌어도 그냥 똑같습니다. Alt-L. 글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은 글꼴 같은 거 바꾸는 거예요. 글꼴, 뭐 글꼴 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력 서식에 보시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 단축키는 Alt-L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궁서 18 하향이죠. 궁서 18 하향. 그래서 여기다가 요 기준 크기 있죠? 기준 크기를 18. 그 다음에 여기를 궁서. 그 다음에 글자색을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영색을 뭐 빨간 계통 암색을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영색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기 18, 여기 궁서, 글자색, 음영색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음영색이라고 합니다. 음영색.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 넣는 걸 음영색이라고 해요. 이 음영색이라고 있죠. 그래서 얘는 Alt L이에요. 그 다음에는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제가 잘못 바꿨네. 여기는 바꾸면 안 되는데. 어허,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뺄게요. 다시 이렇게 잡아서 서식의 글자 모양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시고 음영색을 없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거를 빼는 것도 연습해 보셔야 되겠죠? 이 취소 잡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서식의 글자 모양 가서 글자색을 검정, 음영색, 색 없음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그냥 쓰면 되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제 이제 뭐예요? 이제 표. 네, 표에 쓰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문서랑 어우러진 표입니다. 그래서 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먼저, 표하기 전에 요거 먼저 있구나.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터미널 추정 결과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서브 터미널 추정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궁서 18 기울임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V자라고 보이나? V자 모양 보이시나요? V자 모양? 이거를 이제 강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글자를 이제 한마디로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글씨를 강조하겠다 하는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서 18 기울임꼴 강조점 다 잡고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궁서 18 기울임꼴 이렇게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하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 궁서 18 기울임꼴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서브 터미널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터미널에만 이제 이걸 하셔야 되고요.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식에 똑같이 아까 글자 모양 들어갔죠. 이번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여기 기본이 있고요.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에 보면은 강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V자 모양이 있습니다. 똑같이 Alt L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확장이라는 데 가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도 Alt L입니다. 자, 들어가시고 똑같이 Alt L을 누르시는 거고요. 더 확장 누르시고 강조점 V자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Alt를 눌러서 강조점 V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이제 강조해 주는 게 강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각주라는 거예요, 각주. 요거라는 네, 각주. 각주라는 기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주라는 건데요. 여기 뭐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볼 게 밑에도 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볼 게 요 밑에도 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제 단어 이제 문서 작성을 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돼요. 어려운 단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스포크라 이런 말 쓰면은 사람들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모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써주는 게 각주라고 합니다. 각주.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한번 넣어볼게요. 스포크를 먼저 스포크를 찾아야 됩니다. 스포크 있어. 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스포크. 예.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포크 뒤에다 컷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입력, 주석, 각주. 아니면 컨트롤 N 두 번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하고 N 두 번. N입니다. 그래서 입력, 주석의 각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가 뭐 전문 용어를 해야 돼요. 이제 물건을 제품 사진 같은 거 설명을 하려는데 좀 어려운 단어예요. 다른 이제 거래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걸 써놔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은 아는데 거래처 직원은 이 말을 몰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써줘야지. 아, 이런 거구나. 이제 거래처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써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 주석, 각주라고 쓰면 됩니다. 그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야? 내용이 기억안 나요. 국가간, 아, 바로 거기서 입력 주석 누르면 자동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자동 내려가요. 중심이 작은 노선이 연결된 항공 네트워크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각주 비추 고치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번호 모양 있죠. 번호는 이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대라면 좌측 상대라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 2, 3, 4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동그라미 1, 2, 3, 4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cm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거 보면 구분선 뭐 2cm 하시면 짧아지고요. 요거를 뭐 5cm 하면은 넓어지고 이것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3분의 1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에서 바꾸시면 돼요. 다 했으면 여기 문이 있죠, 문. 뭐든지 이제 다른 공간에 가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아까 머릿말도 다른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공간이죠. 그래서 다른 공간에 왔을 때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이 요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력 주소 각주 가면 자동으로 밑으로 갑니다. 내용하고 닫기 누르면 자동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 같은 거를 이제 거래처 같은 데 이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설명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주라고 합니다. 각주. 각주가 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단어가 어려운 단어만 하면 더 많이 써줘야 되겠죠? 각주를. 그래서 이제 요 표에 대해서 표. 표는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제 표 전체를 볼 건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 전체. 전체 글꼴이 굴림이라는 얘기. 굴림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표 전체. 그래서 표 다 데려가시고 여기다가 굴림 1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 이 옵션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 배경 그러데이션이랍니다. 그러데이션. 이름이 적응 안 됩니다. 맨날 그라데이션 하다가 이름이 여기는 아래 한글은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데이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데이션. 이름이 적응 안 돼요. 그래서 유형 가로, 수평, 시작 하양, 끝에 노랑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위에만 잡으시면 돼요. 위에만 잡고 C입니다. 그래서 네, 색깔 C입니다. 컬러 할 때 C. 그래서 그러데이션. 네. 근데 저기 이름이 적응 안 됩니다. 그라데이션 하는데 여기서 막 그라데이션 하니까 저도 이름이 적응 안 돼요. 그러데이션 돼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서. 그래서 시작색이 하양, 끝색이 노랑입니다. 하양은 기본 돼 있으니까 내두시면 되고요. 노랑입니다. 그리고 수평. 네, 수평. 보시면 여기 뭐 수평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유형에 보면 수평이라고 있죠? 뭐 흰색, 노란색, 수평입니다. 그리고 ESC 누르시면은 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요거는 그라데이션 늘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시험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색 쓰면 됩니다. 네, 굳이 그라데이션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이건 시험 문제라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표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는 두 줄, 맨 아래 두 줄, 그 다음에 왼쪽 끝에는 선이 없네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잡은 상태에서 L 누르겠습니다. 라인이 L이라 했죠, L. 그리고 두 줄짜리. 그 다음에 바깥쪽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할게요. 일단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네, 설정. 그래서 요거 두 줄 바깥쪽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두 줄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쪽 끝에 없죠? L 누르시고 선호수입니다. 이건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없애고 이거망쳐 되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해만 잡은 상태에서 L 누르고 두 줄짜리 아래쪽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험 문제라서 좀 손이 많이 가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줄 놓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손 없애고 제목해만 잡아서 밑에 두 줄 놓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 여기 글꼴, 도듬, 24, 진하게, 장평이라는 게 있네요. 장평. 근데 장평은 뭐냐면요. 이제 가로길이 있죠. 가로길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평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글자를 써볼게요. 요 글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얘를 장평을
150으로 하시면은 가로 길이가 1.5배가 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늘리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 기준 기본이고요. 그래서 얘를 200으로 하시면은 가로 길이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장평은 가로 길이를 늘려주는 게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서식 가서 글자 모양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글 거를 보듬,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장평이 105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가운데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자가 좀 늘어나고요. 이제 쪽 번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쪽 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 쪽 번호 매기기. 쪽 번호 매기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다 보면은 표지가 있죠. 그 다음에 목차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채도 표지 넣고 목차 넣으면 채도 3페이지가 됩니다. 3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페이지를 안 넣고 요거를 1페이지를 해야 되겠죠. 보통 책은 1페이지부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이걸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 보통 이제 표지, 목차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3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1페이지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책을 쓸 거예요. 그러려면은 페이지 씁니다. 그래서 보통 목차랑 표지는 페이지를 안 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볼게요. 일단은 쪽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번호 매기기. 쪽에 보시면은 쪽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를 넣는 거고요. 쪽번호 매기기. 쪽에 쪽번호 매기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건 페이지 번호인데 페이지 위치는 내 마음대로 넣는 겁니다. 보통 이제 페이지 위치는 여기 있는 게 많죠? 오른쪽 끝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되게 동그라미 1, 2, 3, 4 있는 보통은 그거보다는 그냥 숫자 1로 씁니다. 거의 기본 값을 합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줄표라고 있어요. 선 있죠, 선? 선을 넣을 거냐 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줄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줄표는 요 선입니다. 이건 내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동그라미 1입니다. 그 다음에 줄표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겁니다. 동그라미 1, 2이고요. 그 다음에 줄표 넣고 뺀 거.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거니까 요걸로 갈게요. 근데 실제는 그냥 기본값 쓴 게 낫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그래서 설정 누르시면은 이게 1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나는 요걸 1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쪽에 새 번호로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새 번호로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목차 빼고 뭐 4페이지를 1페이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쪽에 보시면은 새 번호로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목차 빼고 처음 페이지를 뭐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5를 만드네요. 그래서 새 번호로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5로 바꾸랍니다. 5로 바꾸래. 그래서 5로 바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3페이지, 4페이지 있죠? 처음 시작한 분은 1페이지로 바꿉니다. 보통은. 근데 이거는 그냥 반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넣기 누르시면 얘가 5페이지가 됩니다. 여기까지